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날씨가 정말 변했네요. 바로 지난번에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인생도 바뀐다고 영상 올렸는데 정말 이제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제목은 시작이 반이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이게 칠판을 바꾸니까요 새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드리고 싶어서 그 조명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뭔가 좀 이렇게 더 여러분들 눈이 편안하신, 네,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제 구독자분들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화면 잘 안 보세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예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요 4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사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올해 을사년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요. 왜 제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금오행을 결실로 보죠. 네. 이 가을이 수학의 계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화 안에 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속에요. 자, 그리고 사화는 여름의 시작이죠.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펼쳐내는 시기입니다. 펼쳐내는 시기. 네. 자, 이 얘기인 즉슨 내가 펼쳐내기 시작할 때 이미 결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 제목을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뭐 명식이 다르더라도 그냥 우리가 뭐 낮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올해 펼쳐내는 것 중에 이제 결실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막 펼쳐내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이민년부터 2022년이죠. 이민년부터 정민년 2027년까지는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삼합하고 방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방합이라는 거는 임묘진 사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민, 계묘. 자, 2022년부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계묘, 갑진, 그리고 올해 을사, 병호, 정미, 27년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의미가 좀 깊어요. 왜냐면은 이민년에 이 나무가 쭉 묘목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에 갑목으로, 그리고 을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연계성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임묘진 사오미가 그 어느 육식갑자보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대단히 강렬하다라는 거죠. 자, 사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중의 병화가 내년에는 천간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오중의 정화가 내후년에는 또 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대단히 큰 한 묶음이라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임묘진년 안 좋았는데 그러면 사오미도 안 좋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육식갑자와는 달리 이 방합적인 요소들, 즉 계절이 가는 요소들도 대단히 강력한 유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간까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올해 을사년에 사중의 병화가 있잖아요. 올해 내가 펼쳐내는 게 있으면은 내년에 더 크게 가시적으로 올라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시작이 반이죠.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펼쳐내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화라는 글자, 제가 지난 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제 채널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사화라는 녀석이 그냥 생각 없이 맞이했다가는 우리가 진짜 큰 코 다치기 쉬워요. 네. 왜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화인데
겉으로는 불이잖아요. 펼쳐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에는 경금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어떤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의심과 다투는 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온 건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 그럼 뭐 타인을 의심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될까? 그리고 타인도 물론 포함이죠. 나와 타인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의심과 다투는 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상과 달리 흘러가요. 그럼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의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느냐? 겉으로는 불인데 사실상 올해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불기운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4월이면 초여름이에요. 초여름은요, 그렇게 안 더워요. 네, 그냥 온난합니다. 마치 을사년의 사화를 보고 그냥 불이다, 신난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초여름이 이제 막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왔을 뿐인데 와, 이제 휴가철이다, 피서 가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겉으로는 불인데 안에서는 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상과 달리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심과 나 자신과 또는 타인에 대한 의심과 다투는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금이라는 오행이, 금 오행이 우리에게 일종의 강박이라든가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답이 나왔죠? 올해 을사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여름이라고 착각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에 드러나는 건 금기운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금 오행이 또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강박이나 의심을 낳게 하니까 1번 예상과 다르다, 2번 금 오행 자체가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의심과 다투는 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그래서 올해 펼쳐내면 그 안에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펼쳐내시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앞에서 임묘진, 사오미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임묘진은 시작을 뜻해요. 그리고 사오미가 펼치는 걸 뜻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무언가를 펼쳐낸다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임묘진 속에서 지난 3개년 속에서 단서를 잡아야 되겠죠. 이 이야기가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거를 이어서 펼쳐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를 드리자면은 어떤 분은 임묘진 년에 뭐가 대단히 안 좋아서 올해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임묘진을 참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올해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의심이라는 그런 감정과 다툴 수밖에 없는 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장간 안에는 다른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사화한테만 그래요? 사화만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화를 생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있죠. 자, 임목은 뭡니까? 겉모습 나무죠. 근데 지장간 속에 불이 있어요. 목생화. 그리고 신금은 뭡니까? 겉모습 금이죠. 지장간 안에 임수 있습니다. 금생수. 자, 그 다음 해수도 생지죠. 해수는 겉모습은 물입니다. 지장간 안에 간목이 있어요. 수생목이죠. 어때요? 자연스럽죠? 사화만 화극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화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화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너무 섣불리 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형살 되게 유명하잖아요. 명리 공부할 때 뭐 우리한테 가장 많은 겁을 주는 것도 형살이기도 하고요. 참 많이 자극적인 소재들도 나오죠. 형살 때문에. 자, 근데
사화가 있는데 임목이 들어오면은 인사형살이 돼요. 그죠? 자, 신금이 있는데 사화가 들어오면 또 사신형살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사화라는 녀석은 인사형살, 사신형살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형살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살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조정작용입니다. 뭔가를 잘라내고 깎고 두들기고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화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불을 보고 또 우리 인간들은 이 불을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양기라서 그래요. 양. 네. 근데 사실은 금이 있으니까 내 예상과 달리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금이라는 오행이 강박과 의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 봐도 섣불리 막 경거망동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얹을 수 있죠. 인사형살, 사신형살로 변할 우려가 있다. 사주 원국에 인사형살, 사신형살이 없더라도요. 네, 올해가 을 4년이니까 이제 인월이나 신월 같은 때에는 당연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형살의 작용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명식에 따라서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의 차이인 것 뿐이고요. 요 세 가지까지 포함시켜 보면요, 결국에 올해 요 을사년은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올해 펼쳐내는 것 속에 결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움직이고 즉흥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펼쳐내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겉으로 화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 화라는 게 사중의 병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그럼 이 화라는 거는 화려한 것들이에요. 화려한. 네. 그리고 팽창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어떻습니까? 불이 막 계속 옮겨 붙고 커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가 이 화려한 것 그리고 팽창하는 거에만 너무 관심 있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사업가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매출이 점점점 올라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이제 확장해야 되겠는데? 팽창이겠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작년까지는 간호사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올해는 신기하게 어떤 뭐 미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또는 사치품과 관련된 것, 네, 또는 뭐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만 신경이 쏠려요. 또는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병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매출이 오르고 잘 되면 팽창해도 되죠. 확장해도 되죠, 회사. 그럼 내가 작년까지 간호사였어도 올해는 방송 편집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유튜브 해도 되죠.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양상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견지해야 되는 자세는 딱 정해졌네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내가 임묘진년 동안에 해왔던 게 있다면은 팽창을 하고 확장을 하려고 펼치려고 애는 쓰되 너무 과격하게 또는 너무 급하게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여건이 이렇게 돼서 매출이 막 오르니까 지점을 2개, 3개 더 내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빠뜨리고 간과한 거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사화라는 녀석이 정말 참 다른 12지지들보다도 좀 사화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요것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 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화가 안 좋은 글자는 아닙니다. 그런 갑작스러움, 예기치 못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60갑자 중에서 정사다, 정사.
그럼 이걸 불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불기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운에서 유금이 왔어요. 또는 축토가 왔어요. 그럼 사축합을 하거나 사유합을 하면서 이 사화는 금기운으로 바뀌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위운으로 물기운이 들어왔다. 금생수해버리죠. 사화 때문에. 그러면 천간에 덩그러니 떠있는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주원국에 정사년생인데 바로 옆에 금기운이 있거나 수기운이 있다. 그럼 저 정화의 동태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사년생이면은 77년생, 그죠? 뱀띠시겠네요. 근데 만약에 바로 옆에 자수가 있다. 근데 정화의 뿌리가 없다. 사화는 정화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기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에서 만약에 유금이나 축토가 왔다. 그럼 사축합, 사유합 하면서 얘가 금기운으로 바뀌죠. 금생수해버리죠. 그럼 이 정화 어떻게 해요? 위태롭잖아요. 또는 바로 옆에 금기운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수기운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축토가 있다. 그럼 안 그래도 사축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위운으로 수오행, 수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생수하죠? 그럼 또 이 정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화가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화라고 봐야 되겠죠. 초유름 기운인데 그 안에 이미 결실을 담아두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예상과는 달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칠판도 새로 산 김에 적어서. 네. 아, 근데 조명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명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하는 행동,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 그 안에 결실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는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모두 나 자신과의 의심, 타인에 대한 의심과 다투는 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상치 못한 결과로 흘러갈 수 있다. 자, 1번하고 3번이 뭔가 서로 안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꼼꼼히 따지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가 또 겁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겁재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충동성을 뜻합니다. 그럼 올해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는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내가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확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022년 이민년부터 2027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임묘진 사오미 했을 때 천간, 즉 하늘에서도 그 뜻을 받아주기 때문에. 임묘진은 이미 지났으니까 우리가 볼 거 없고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사오미를 우리가 연결성 있게 27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